오늘 저와 함께 산책할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장편소설 아몬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 가까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인상 깊었던 프롤로그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를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첫째, 결론을 말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그렇게 해야 당신을 이 이야기에 동행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도 스포는 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마치 영화 007의 오프닝을 연상케 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는데 그 모든 일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이유는 손원평 작가의 이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영화 감독이셨던 겁니다. 김무열, 송지효 배우님이 출연했던 침입자, 긴장감이 대단한 스릴러 영화였죠. 위에 언급된 사건은 윤재의 생일이라서 냉면을 먹으러 간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일한 가족, 할멈과 엄마를 잃었습니다. 할멈은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래저래 사건은 수습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윤재는 또 하나의 괴물 고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여학생 로라를 만나 입맞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윤재에게 찾아온 낯선 경험에 대해 집 주인이자 2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신 박사는 흐뭇해합니다. 여기서 할멈의 책방에 대한 표현을 소개하면 사건이 있기 전 윤재의 엄마는 헌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말하길 책방은 수천, 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다. 멋지지 않나요? 이런 표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학폭에 시달리던 윤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미아가 되어 시설을 전전하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니와 달리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도라와 가까워집니다. 곤과 도라는 윤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 면이 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함을 당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곤이 같은 시설학교 출신 철사형을 찾아 가출하고 윤재는 이런 곤이를 찾아 나섭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과 학교를 떠난 곤이 윤재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랑 나 누가 더 불행한 걸까? 엄마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랑 애초에 기억에도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죽어버리는 것 중에 생각해 봅니다. 누가 더 불행한 걸까? 아니,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왜? 불행한지를 따지면
불행한 것을 따지는 건 너무 힘들지만 행복했을까를 따지면 선택이 그나마 쉽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책을 덮으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말이지요. 우리 삶도 소설과 같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이렇게 구성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네 삶이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결과가 중요할까? 과정이 중요할까? 말년이 기쁘고 행복하면 희극일까? 초라하고 불운한 말년이지만 화려한 청춘과 중장년이 있었다면 희극일까? 비극일까?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내 인생만큼, 내 삶만큼은 희극이면 좋겠네요. 더불어 저의 모든 인연이, 저로 인한 인연이 편안했으면 합니다. 오늘 책과 함께한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